삼원초에 들어서는 충북 첫 학교 복합시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학생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교육복지시설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옛 동보원의 명칭을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조성 공사를 시작해 내년 초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무인 점포에 손님이 놓고 간 카드를 20여 차례 사용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일반적으로 무인 점포 한편에 분실 카드가 보관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신구장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가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한화는 이번 주말 청주구장에서 시범 경기 2게임을 시작으로 개막전 마지막 담금질에 돌입합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K. K는 세계로 통한다. KNUT.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웁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최초의 학교 복합시설이 충주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교육청과 충주시가 손을 맞잡은 건데요. 이제는 학교에서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함께 교육과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건영 교육감이 충주를 방문했습니다. 충북 첫 학교 복합시설이 들어설 충주 삼원초등학교를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운동장과 테니스장 등 기존 학교 유휴부지를 정비해 구축하는 학교 복합시설. 핵심은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교육복지시설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의 학습 또 지역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만들어지고 나면 아마 충주의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2023년 충주 삼원초등학교에 학교 복합시설을 구축해보자며 한마음 한뜻을 모았던 충북교육청과 충주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충북교육청과 충주시, 충주교육지원청이 학교 복합시설 설치에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담은 실시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충주 삼원초 학교 복합시설은 50m 8레인 규격의 수영장과 노인 건강복지관, 늘봄교실이 들어서는데 특히 거점센터 분원으로 구성 중인 늘봄교실은 충북교육청이 20년간 매년 5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는 충주 삼원초 학교 복합시설의 총 사업비는 416억 원. 이르면 다음 달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 투자 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유사한 협력 사업도 잘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가는 충주 삼원초 학교 복합시설은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가 명칭 선정으로 논란을 빚은 옛 동보원 자연휴양림에 대해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이란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장도 당초보다 수개월 미뤄진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지만 청주시는 지역 최대 산림휴양 벨트 조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9월 매입한 민간 자연휴양림 옛 동보원의 명칭을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동보원이란 이름이 공공자연휴양림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 공모와 선호도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고 지역명 포함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도 있었습니다. 별빛 고유한 숲을 의미하는 별빛재와 미원면을 결합해 지리적 상징성과 홍보 용이성 등을 높였습니다. 청주시는 지지분일했던 명칭 선정 과정을 마치고 사업에 속도를 붙일 방침입니다. 옛 동보는 33만 제곱미터의 숲속에 숙박시설 20개 동과 식당, 카페, 갤러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휴양림 신규 건립보다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카라반 등 캠핑존과 목조 전망대가 들어선 테마공원, 잣나무가 빼곡한 명상의 숲, 힐링 산책로가 시민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조경시설하고
그 도로 부분이 좀 좁아서 확포장 공사하는 부분하고 건축이 지금 외관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관련 조례와 진입도로 정비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이 개장하게 되면 옥화 자연휴양림과 함께 자연휴양림 2개소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 자연휴양림 시설이 기존보다 2배 늘어남에 따라 하늘의 별 따기였던 숙박 예약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꿀잼 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시는 옥화 자연휴양림과 미동산 수목원,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을 연결하는 동남권 산림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청주권 최대 자연휴양단지가 조성되는 겁니다.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에 대한 조성 공사를 시작해 내년 초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오랜 준비 시간을 보낸 프로야구 2025 KBO 리그가 개막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 시즌부터 한화 이글스는 신구장으로 옮기는데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가 마침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말 청주구장에서 시범 경기 2게임을 시작으로 오는 20일 리그 개막을 위한 마지막 담금질에 돌입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새 보금자리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는 좌우 비대칭 오각형 그라운드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왼쪽 폴까지는 99m, 오른쪽은 95m인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 거리가 짧은 오른쪽에는 이른바 몬스터 월을 세웠습니다. 가로 너비 32m, 높이 8m의 커다란 벽이 홈런성 타구를 가로막아 보는 재미를 더하게 됩니다. 홈과 원정팀 투수가 층을 나누어 몸을 푸는 복층 불펜, 4층까지 설치된 널찍한 관람석, 수영하면서 경기를 보는 게 가능한 인피니티 풀까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최신식 시설이 즐비합니다. 전체 좌석수는 2만 7석으로 기존 구장에 비해 8,000석, 청주구장보단 10,000석 이상 많습니다. 전광판도 가로 33, 세로 18m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호텔급 시설을 갖춘 클럽하우스 라커룸도 선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건조할 수 있게 이 개인 라카마다 이런 기능들도 있고 세심한 것까지 신경 써주셔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화 선수들은 창단 40주년을 맞아 바꾼 새 디자인의 유니폼을 입고 신구장에서 1, 2군끼리 자체 청백전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시즌 전 외부 FA 영입에 128억 원을 투자한 만큼 탄탄한 선수진으로 지난해와 달라진 모습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몸을 예열시킨 한화 이글스는 이번 주말 청주구장에서 시범 경기 2연전을 시작으로 전체 10게임 동안 엔트리를 구상합니다. 그리고 오는 22일 수원에서 KT 위즈와 정규 시즌 개막전을 펼칩니다. CJB 박원입니다. 요즘 무임 점포에서 결제를 하다 무심코 카드를 두고 오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럴 경우 주로 가게 내에 분실물 보관함에 따로 모아두는데 이런 점을 노려 20여 차례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무인 사진관 기계에 꽂혀 있는 카드를 한 남성이 책상 위에 가져다 놓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고 그대로 놓고 간 카드입니다. 잠시 뒤 가게를 방문한 업주는 카드를 찾아가라는 의미에서 잘 보이는 곳에 옮겨놓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를 가져간 건 카드 주인이 아닌 40대 A씨였습니다. 이 남성은 훔친 카드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등 거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A씨는 무인 사진관뿐만 아니라 무인 노래방 등에서도 목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인 점포 한편에 분실 카드가 보관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종종 손님들이 기계에 꽂아두고 가시는 경우가 계셔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따로 보관해두고 있어요. 40대 남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주 무인 점포에서 4장의 카드를 훔쳐 20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음식이나 담배, 생활용품 등 20만 원어치를 구입했는데 피해자들은 카드 지불 알림 기능을 설정해 놓지 않아 잃어버린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많이 사용했던 카드는 그걸로 한 10여 회 정도 사용한 게 확인이 돼서 문자 알림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청구가 됐을 때 이걸 확인을 하시는 바람에 경찰은 이 남성을 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셀프 계산을 하는 무인 가게가 늘면서 분실카드 무단 사용도 연간 2만 1,000여 건이 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순간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카드 습득 시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1%대로 둔화됐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충북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6.71로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대 상승률을 유지하다 올해 1월 2.3%로 오른 뒤 다시 1%대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생활 물가 지수는 119.01로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지난 겨울 충북 지역에 눈이 내린 날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 기상청에 따르면 겨울철 충북 지역에 눈이 내린 날은 총 38일로 평년보다 14.8일 많았습니다. 이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청주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바닷물과 대기의 온도차에 의해 발달한 눈구름이 유입돼 눈이 자주 내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 최대 황태 산지인 강원도 인제 용대리 마을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황태 수요 감소로 생산량이 줄고 미국 수출길마저 막혔기 때문인데요. 재고가 쌓여갈 정도입니다. 지원 강원방송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눈보라가 몰아치는 인제 용대리 황태 마을. 전국 황태의 70%를 책임지고 있는 최대 산지입니다. 겨우내 매서운 바람과 큰 일교차 덕분입니다. 올해도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황태 품질은 최상급을 자랑합니다. 인제에선 동해안에서 사라진 명태를 대신해 전량 러시아산을 쓰고 미국에 수출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황태 업계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러시아산 제품 수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 지사가 민생 탐방 일환으로 마련한 간담회에서도 황태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때 3,300만 마리에 달하던 인제 황태 생산량은 4분의 1 수준인 800만 마리로 급감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쌓인 재고만 500만 마리에 달하는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도 쉽지 않아 인력난을 겪는 상황입니다. 미국 수출을 하던 업체들은 5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폐업 위기까지 몰리고 있죠. 최대 생산지 그 자체가 이게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황태 판로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판로를 더 확대를 했습니다. 최근에 호주와 베트남에 새로 개척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다각화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강원자치도는 중국 건조 황태가 용대리 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 단양군 매포읍과 적성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22그루가 감염됐습니다. 단양군은 감염목과 주변 소나무 114그루를 베어내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단양에서는 2009년 적성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 확인된 뒤 현재까지 259그루가 감염됐으며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천구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 1.12명으로 충청권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18년 연속 인구 증가세인 진천구는 전국 시군구 229개 중 합계 출산율 30위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올해 충주에서 개최되는 충북 도민체육대회와 장애인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오늘 충주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도민화합을 위해 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최대 체육 행사인 64회 충북 도민체육대회는 오는 5월 8일부터 10월까지 충주 종합운동장과 30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이태희 주식회사 NET 회장이 오늘 15대 충북 경영자 총협회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충북 경총은 1986년 설립된 경영계 권익단체로 도내 182개 기업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사노조가 새학기부터 확대 시행된 충북교육청의 교원보호 공제 사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기존에 한 사건당 660만 원이었던 법률 비용 지원을 교원 여러 명이 관련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1인당 660만 원까지 확대하는 등 교원 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사노조는 교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에서 지필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2025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내놓자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지침은 교사의 교수학습평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며 과거식 교육으로 회귀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단체협약의 학업성적 관리 지침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도교육청이 형식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